반갑습니다. 나무로 원장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이 온라인 방송이라는 게 어찌 보면 저 입장에서는요, 이 벽 보고 강의하는 거와 비슷해요. 거의 뭐 벽 보고 강의하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어요. 어떤 때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지금 일요일 밤에 뭐 하는 짓이지 하는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미리 부탁드리는 것은요, 일단 대답이라도 좀 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릴게요. 대답이라는 게 딴 건 없고요. yes는 1번. 자, 룰입니다. 우리 방의 룰. yes는 1번, no는 2번. okay는 1번, 아니요 2번입니다. 1번, 2번 그렇고요. 기타 제가 뭐 3번 누르세요, 7번 누르세요, 뭐 이런 이야기 나갈 때는요, 그 번호를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같이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서로 이렇게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좀 신이 나거든요. 자, 하여튼요, 주말 잘 보냈습니까? 아이고, 오늘 날씨 정말 더워요. 그죠? 오늘 날씨가 아주 더워가지고요. 여름입니다, 여름. 완전한 여름입니다. 자, 첫 페이지. 요즘, 오늘 제가 이제, 여의도에서 세미나를 하고 왔거든요. 사람들 많이 왔어요. 한 100명 온 것 같아요. 그게 80석인데 다 차고 뒷좌석까지 있었으니까 한 100명 온 것 같은데, 기분은 조금 사람들이 좋아진 것 같긴 한데, 아직도 이 수익하고는요, 좀 거리가 먼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었고. 그러나, 지금부터는 기대를 가지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타이틀이 뭐냐면, 주식으로 잃은 돈, 어디서 찾아야 된다? 주식으로 찾아야 된다. 주식으로 잃은 돈, 우리가 뭐 장사해가 찾을 수는 없잖아요. 주식으로 잃은 돈은 항상 주식에서 찾아야 된다. 이렇게 먼저 글을 적어 두었고요. 자, 그리고 오늘 강의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오늘 강의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니프티 50 초대형 장세가 시작되었다. 요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초대형 장세가 시작된다가 아니라 초대형 장세가 시작되었다에 여러분들이 의미를 가지셔야 됩니다. 이미 초대형 장세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1월 2일날 뭐 TV 방송이나 그리고 1월 첫째 주 우리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해 드린 내용이 있는데, 남들은 온라인에 뭐 상저하고다, 상고하저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저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상저하고 아니고 상고하저 아니고 올 장세는 어쩐 장세다라고 얘기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상강하강 비슷하긴 한데 틀렸어요. 네? 비슷하긴 한데 기억하시는 분?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울러 이 방송은요, 이 방송국이 2개 동시에 떠서 운영이 되니까요. 혹시 왜 나를 안 부르지? 여기 없는 사람이 부르네, 이런 이야기 나오셔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제가 뭐라고 말씀해 드렸느냐, 상고하고다, 상반기에도 가고 하반기에도 간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지금 이제 올 한 해 신고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신고가 나왔다. 근데 이게 여기에서 다시 미끄러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안 미끄러집니다. 안 미끄러지고 그대로 달립니다. 그대로 달리는 장세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장세가 달리는 장세인데 어느 게 달리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죠? 어느 게 달리느냐. 여기 앞에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제가 적어놓기를 이렇게 적어놨죠. 자, 되게 좀 늦네.
자, 니프티 50라는 말을 적어놨어요. 니프티 50. 이게 과연 무슨 이야기일까? 니프티 50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니프티 50.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요거는요, 어떤 거냐면, 대형주 중심의 장세다 이거예요. 대형주 중심의 장세를 우리가 니프티 50라고 그래요. 1960년대, 80년대 미국의 시장이 급격히 올라갈 때 어떤 종목 위주로 올라갔느냐? 어떤 종목 위주로 올라갔느냐? 초대형주, 대형주 위주로 올라간 장세가 나타났었다. 지금 역시요,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한테 제일 먼저 말씀해 드리고자 하는 거는요, 니프티 50 초대형 장세가 시작되었는데, 어떤 장세냐? 중소형주 장세가 아니라 대형주 장세가 활짝 열린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네. 대형주 중심의 장세가 스타트 되었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할게요. 자,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주식 투자는 때와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 이 이야기를 적어 놓을게요. 때를, 즉 좋은 장의 때를 만나도 사람을 잘못 만나면 수익이 안 나고요. 사람을 잘 만나도요, 때가 안 좋으면 주식 투자에 수익을 내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참 때도 잘 만나야 되고 사람도 잘 만나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데 이 사람이 또 때를 잘 만나야 돼요. 또 이런 부분이 다 결합이 되어야지만 정말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 성공을 하고 일거에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그런 때가 온다. 그래서 때와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데, 저는 대형주만 하는 사람이죠. 저는 대형주만 합니다. 그래서 대형주가 없었던 지난 장세에서 제가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올렸다. 저는 이렇게 거짓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움츠렸다. 재미없었다. 대형주 하시는 분들하고 동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이제 분명히 그 질이 달라졌다는 것은 말씀해 드릴 수가 있어요. 이제 올해 2월, 3월이 되었어요. 2월 달이 되어서야, 저는 주식 투자를요, 올해 20년째지만, 저는 3개월째라고 저는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저희 주식 투자는 3개월째다. 20년이 아니라 3개월째다. 이제 3개월 주식이 뭔지를 깨달은 지가 3개월밖에 안 됩니다. 3개월 됐습니다. 근데 이 3개월 가지고 저는요, 이 3개월 동안 깨달은 걸 가지고 평생을 제가 먹고 살거니와 저와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먹고 살 자신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저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우선 말씀해 드릴게요. 자, 하여튼요, 이번 장은요, 이제 완전히 열려있는 장입니다. 열려있는 장, 우리가 큰 욕심을 내도 되는 장. 이번 장세, 누구와 함께요? 남원호 원장과 저와 함께 신명나게 한번 놀아봅시다. 신명나게. 5년 만에 찾아온 슈퍼사이클이 스타트가 되었습니다. 이거를 스타트를 하기 위해서요, 외국인들은요, 개인들을 완전히, 개인들과 우리나라 기관들을 초토화를 시켰어요. 있는 장난 없는 장난 다 쳤다. 그래가지고요, 우리 시장을 한번 휘저었습니다. 그러고 나면은요, 물이 깨끗해져. 한번 물 밑에서 바람 불고 태풍이 한번 지나고 나면은요, 공기가 아주 상큼해지는 것처럼 지금 장세는 아주 클린하게 바뀌어가지고 이제 우리는 살아남은 자들은 이 이익을 향유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먼저 말씀해 드릴게요. 자, 그런데 그러면 진짜 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면서 할 이야기들은요,
이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는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할 거고요. 이제 이 초대형 장세를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있고, 주식 투자를 오래 안 해보신 분들은 이런 장세, 앞으로 나타나는 장세를 한 번도 경험을 못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투자에 대한 개념들을 제가 20년을 투자하면서 주식 투자 제대로 한 적은 3개월밖에 안 됐다 그랬잖아요. 그 3개월이라는 그 전환점이 어디서 나왔고, 우리가 어떠한 착각들을 버려야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느냐, 이 이야기들을 오늘 할 겁니다. 오늘 할 거예요. 아마도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에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구나 라고 가슴 깊이 만약에 느끼신다면, 여러분들은 제가 20년 동안 헤매던 것들을 오늘 하루 만에 그걸 다 접고요. 다 접고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춘사님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 들리시면 1번요. 춘사님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 들리면 1번 부탁합니다. 자, 들리시면 1번요. 자, 그러면 이 시장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내용은요, 바로 이 그림 가지고 이야기할게요. 지금 전사님 반갑습니다. 자, 이건 보자고요. 첫 번째 제가 제목을 뭐라고 적어놨냐면 이렇게 적어놨어요. 2013년 하반기의 데자뷰 장세가 데자뷰 다시 한번 리바이벌 된다 이 뜻입니다. 근데 자 봅시다. 작년 이 6월달 장세, 6월달 삼성전자 급락 들어오고 양적 완화 축소한다고 해서 떨어진 거예요. 그죠? 이렇게 1770포인트가 떨어졌다가 지수가 반등을 조금 주다가 다시 제자리에 와버립니다. 그래서 예, 1800 한 2, 30포인트까지 떨어져요. 그쵸? 여기까지 떨어집니다. 그러고 나서요, 이때부터 랠리가 나와요. 작년 8월 달에 외국인들이 급격히 들어오면서 랠리가 시작되어서 10월 달까지 강력한 랠리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내리 죽어버렸지. 내리 죽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습을 잘 보세요. 이때 첫 번째 올라갔을 때와 두 번째 이때는 뭐 아르헨티나, 뭐 페소와 위기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그쵸? 작년에 뭐 많았어요. 인도네시아 환율 위기, 그리고 막판에는 아르헨티나 페소와의 위기, 이런까지 이야기가 다 터져 나올 텐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위기가 들어왔다가 이게 뭐가 되면서 해소가 되면서 올라가는 이런 장세를 뭐라고 얘기한다? 안도랠리라 그래요. 아이고 무서워라 이랬다가 안도랠리가 나왔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려 200포인트 이상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근데 이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이 그림을 잘 보세요. 6월달 급락 이후에 7월달 반등은 그렇게 썩 강하지가 못하고요. 딕 해가지고 한 10% 반등 나옵니다. 10%가 아니죠. 1800에서 1900이니까 5% 반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10%의 강력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5%와 10%. 근데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이 다음 그림을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자, 이 다음 그림을 보여드리면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 봅시다. 자, 보자고. 이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가만히 보시면은요, 코스닥은 470에서 6월 달에 급락 이후에 470에서 550이라는 몇 퍼센트의 랠리가 나오느냐? 20%의 랠리가 나와요. 20%.
6월달에서 8월달까지 20%의 랠리가 나온 이후에 그 다음 두 달은요 놀아버립니다. 자, 이 그림 잘 보세요. 자, 거래소는 6월달에서 8월달까지 5% 올라가고 조정받아 버리고 10%가 올라갔는데, 코스닥은요 6월에서 8월까지 20%가 올라가고 그 다음 코스피가 이러한 랠리를 보일 때 코스닥은 제자리에서 놀아버렸다. 이 모습을 기억을 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의 장세를 한번 볼게요. 최근의 장세를 보겠습니다. 최근의 장세를 보면 어떤 흐름이 나오느냐 보자고요. 자, 이게 지금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480포인트에서 570포인트까지 올라가요. 570포인트까지 약 한 100포인트 가까운 상승이 나왔네요. 몇 퍼센트죠? 몇 퍼센트 올라갔습니까? 지수로 몇 퍼센트? 몇 퍼센트입니까? 대충 그래 뭐 딱 떨어지는 거 떠나가지고 대충 몇 퍼센트 나왔어요? 100%. 피시님 반갑습니다. 간만입니다. 대충 뭐 한 20% 올라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죠? 맞습니까? 대충 20% 올라갔잖아요. 여기 한번 보자. 이때도 470에서 570까지 20% 올라가고, 지금도 뭐 480에서 570이니까 이건 뭐 대충 20% 올라갔다.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에 코스피는 어떻게 됐어요? 이 구간 여기서 여기까지 내 나이 1900도 안 되던 상태에서 2000까지 몇 퍼센트 올라갔습니까? 5% 올라갔다. 5% 어라? 희한하네. 작년에 코스피가 앞에서 5% 올라가고 뒤에서 10% 랠리가 나오는 동안에 코스닥은 앞에서 20%가 올라가고 그 다음부터 내리 놀아버렸네. 근데 요 과정이 요거 20% 올라가는 동안에 거래소가 5% 올라가고 그 모습이 현재와 너무나 똑같다. 현재까지의 흐름하고 너무나 동일하다. 요것만 동일하느냐 이게 재밌는 게 있어요. 이때 당시에 작년 3분기가 실적 기대감이 좋아서 올라갔을까요? 이 랠리가 실적 기대감이 좋아서 올라갔느냐? 아니야. 앞에의 두려움에 따른 두려움의 해소 과정, 즉 안도랠리였거든. 지금의 장세는 어떤 장세냐면, 아이고 4분기에 실적 쇼크를 받았다고 우리나라가. 그러고 나니까 1분기 실적도 너무 무서워가지고 전부 다 바돌바돌 떨고 있었다. 그 떨고 있었던 게 1분기 실적 발표를 끝냄으로 인해서 해소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올라간 겁니다. 바로 무엇이죠? 안도랠리야. 차이가 있다면 이때의 작년의 안도랠리는 대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위축받았던, 즉 양적 완화 축소에 따른 불안감에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충격받아 올라갔다면, 안도랠리였다면, 이번은 대외적인 변수가 아니라 한국의 내적인 문제에 의해서 올라가지 못했고 충격을 받았던 데에서 이제 해소되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거를 빼고 나면 둘 다 동일한 안도랠리야. 자, 그러면 이때 당시에 결론부터 말씀해 드릴게요. 바쁘신 분들 위해서. 작년 이 하반기
8월에서 10월까지의 랠리를 보였던 종목들이 이번에도 똑같이 간다. 이번에도 동일한 흐름을 보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도. 그럼 작년에 이때 어떤 종목들이 갔을까를 고민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작년에 어떤 것들이 갔을까요? 이 안도랠리 속에서 작년에 어떤 것들이 갔는가?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작년 8월 달에 이 안도랠리는, 자, 어느 놈이 갔습니까? 삼성전자가 갔어요, 안 갔어요? 6월 달에서 8월 달까지는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전혀 못 가죠? 근데 8월에서 10월까지 120만원짜리가 150만원으로 가든가요, 못 가든가요?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예? 아, 갔다 1번, 안 갔다 2번. 예? 갔다, 예. 그럼요. 준사님 잘 하시네요. 갔다! 근데 최근에 삼성전자가 가요, 안 가요? 삼성전자가 달립니까, 안 달립니까? 달린다. 두 개의 공통점이 있다. 둘 다 바로 뭐냐면 안도랠리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럼 이제부터는요, 이때 갔던 것들이 다시 가요. 그래서 제가 3월달 말에 삼성전자 125만원 무조건 사보시라고. 이때는 150만원은 그냥 찍는다. 3개월 안에 120만원을 사시면 삼성전자 3개월 안에 150만원 찍는다. 그건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왜 찍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지. 이런 거를 말씀해 드렸던 이유가 지금 장세는 새로운 안도랠리가 스타트가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어떤 답이 나왔느냐? 저 당시에 올라간 종목들 여러분들이 지금 잡으면 이제부터 돈 된다 이거예요. 작년 8월을 기억하자. 작년 8월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때 당시에 삼성전자하고 또 뭐가 갔을까? 어떤 것들이 갔을까? 어떤 것들이 간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바로 건설, 조선, 기계, 화학, 증권, 정유, 철강이라는 바로 어떤 것들이 갔다? 어떤 것들이? 경기 민감주들이 되게 올라갔습니다. 경기 민감주. 그럼 경기 민감주가 왜 올라갔느냐? 경기 민감주라는 게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경기에 민감하다 보니까 주가가 떨어질 때는 제일 많이 떨어져요. 제일 많이 떨어졌으니까 제일 위험하게 생각하는 거거든. 근데 안도랠리라는 게 뭐예요? 위험이 제거되면서 아, 이제는 이만큼 위험한 종목은 아니구나 라고 부터 출발하는 게 안도랠리거든. 경기 민감한 종목들이 가장 많이 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 종목들이 올라가는 게 바로 안도랠리예요. 그 중에서도 어떤 거? 대형주 중에. 왜 대형주냐? 지수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수에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지수에 관련된 대형주들의 안도랠리가 스타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도 딱 정해져 있네. 올라갈 종목들이. 당연하죠. 당연해. 기본적으로 경기 민감. 삼성전자를 필두에 두고 그 다음에 조선, 정유, 철강, 증권, 기계, 화학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장세다. 이거를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그럼 맞습니다. 오늘 강의 끝. 이랬으면 됐지 뭐. 그쵸? 강의 끝이 끝. 다 오늘 결론을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시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황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나는 시황만 듣고 간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나가셔도 돼요. 물론 저 제일 뒤에 그 트머리에 종목, 세 종목이 추천 종목이 있긴 해. 있긴 한데요. 자, 그래서 안도랠리 지금부터 조선, 증권,
건설, 철강, 화학, 기계 이런 거는 하나도 팔지 말고 가져가셔야 됩니다.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들을 바꿔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강의에, 제 강의에 여러분들이 뭔가 느끼신다면 이제 여러분들은요, 이번 이 초강력한 랠리장에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 엄청난 것을 아마 가지게 될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을 이야기를 할 거냐. 주식 투자 개념을 완전히 바꾸셔야 된다. 이제부터 교육 들어갑니다. 교육. 주식 투자 개념을 완전히 바꿔라. 이야기부터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많이 들었던 게 어떤 거냐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뭐 해라? 장기 투자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여쭤볼게요. 삼성전자 2분기에, 다음 분기에 적자 날까요? 흑자 날까요? 삼성전자가 다음 분기에 영업이익이 흑자가 날까요? 적자가 날까요? 흑자 1번, 적자 2번. 흑자 1번, 적자 2번. 네? 삼성전자가 2분기에 흑자가 난다, 적자가 난다. 흑자죠, 흑자. 맞습니까? 흑자 난다. 다음 분기에 적자가 나겠어요? 2분기에 영업 손실 나겠습니까? 그런데요, 저 여쭤볼게요. 삼성전자가 5년 뒤에는 흑자가 날까요? 적자가 날까요? 5년 뒤에 흑자가 날까요? 적자가 날까요? 1번 흑자, 2번 적자, 3번 모르겠다. 1번 흑자, 2번 적자, 3번 모르겠다. 네? 모르겠다. 당연히 모르겠다가 답이에요. 3년 뒤에 누가 알아? 삼성전자라고 5년 뒤에 계속 흑자 나라는 법이 있나? 그런데도 자, 세미나를 우리가 쭉 가다 보면요, 제가 꼭 만나는 사람들이 한 명 있습니다. 딱 세미나 내용 와가지고, 아이고 원장님, 제가 뭐 회원가입해서 해보고 싶긴 한데 돈 다 깨먹고 회원가입할 돈은 없었고, 뭐 주식도 이제 막 질려가지고 못하겠습니다. 질려가지고. 그러니까 그 인간 한 명 살려준다 생각하시고 한 종목 탁 그냥 한 5년 묻어 놓으면은 진짜 돈 되는 만한 종목 있으면은 한 종목만 좀 부탁합니다. 한 종목만 주세요. 이런 사람이요, 꼭 있어요. 우리 주위에 흔히 있는 사람. 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5년 뒤에 줄일 줄 어떻게 알아서? 아니, 5년 뒤에를 어떻게 하냐고요? 그 주식사가 5년 동안 쭉 묻어두세요. 몇 배 갑니다. 이런 거요. 작년까지 저도 그래 많이 떠들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이런 거 사가지고 쭉 묻어두세요. 나중에 돈 됩니다.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은요, 그렇게 이야기했던 불과 작년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쪽팔릴 수가 없다. 내가 주식 투자 19년, 전문가 생활 10년 동안에 13년, 작년이나 13년째인데 지금 그렇게 생각해보면 쥐구멍이라도 가서 숨고 싶습니다. 참, 나 진짜 19년 동안 주식 헛거였네. 지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5년 뒤에 어떻게 될 줄 알아서 그거 갖다가 들고 가면 5년 뒤에 대박 난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나는 왜 그렇게 하고 다녔을까? 왜 사람들은 그런 얘기들만 아직까지 가슴속에 담아두고 있을까? 텔레비에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한다는 소리가, 주식 투자는 장기 투자해야 된다고. 장기 투자해야 된다고. 말로 하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다. 이제 저는 깨달음이 조금, 제가 득도를 좀 했어요. 주식에 어떤 도를 조금 깨우쳐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장기 투자해야 된다. 니 뭐 장기 투자, 장기 전망이 가능하나? 안 되는데 무슨 장기 투자하냐, 이게. 자, 장기 예측이 불가능한데 어떻게 장기 투자를 하느냐.
그렇죠?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이 방금 맞춘 게 하나 있어요. 맞춘 게. 그런 PC님도 이제 저하고는 생각이 좀 달라요. 자, 제가 깨달은 걸 이야기할게요. 근데 방금 확실히 맞춘 게 있습니다. 어떤 걸 맞췄냐면 2분기에는 삼성전자가 영업 손실이 나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단기 예측은 가능하죠. 이 단기 예측을 가능하기 때문에 단기 예측까지만 하고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주식을 살 때는 단기까지만 봐야 돼. 장기로는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장기를 볼 수가 없어. 단기만 봐야 돼. 근데 단기도 예측이 힘들면 단기도 보면 안 돼. 뭐만 봐야 되는 줄 아세요? 현재만 봐야 돼. 현재만. 자, 제가 요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도요, 장기적인 주가, 뭐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주가가 2500포인트 가봐야, 20%, 25% 먹잖아요. 2500 가면, 50% 먹겠네. 근데 그건 지수보다는, 제가 이제, 한 개씩 말씀해 드릴게요. 자, 저는, 이 필립 피셔라는 사람이요, 우리 위대한 투자자, 필립 피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1940년대에 근데 코카콜라 주식을 사요. 를 매수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참 멋있는 말을 하나 했어요. 어떤 멋있는 말을 했냐면, 좋은 주식은 매도 타이밍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좋은 주식은 매도 타이밍이 없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좋은 주식은 매도 타이밍이 없다.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참 멋있는 말이에요. 이래가지고요, 이 사람은 이때 매수해가지고 진짜 매도 타이밍이 없었어요. 이 사람이 2003년에 죽었는데요. 2003년에 죽었는데 죽을 때까지 코카콜라 주식 가지고 있다고 죽었어요. 죽을 때까지 코카콜라 주식 가지고 있다고 죽었습니다. 야, 진짜 자기 말을 지킨 사람이야. 좋은 주식은 매도 타이밍이 없다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갖고 있다가 죽었어요. 멋지죠? 그래서 대부분의 또 이 장기 투자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봐라, 이 엄청난 수익률 워렌 버핏 다 장기 투자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런데요,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한번 그렇게 말하는 것들이 어떤 부분에서 오류가 있었는지를 제가 깨달았거든요. 그걸 말씀해 드릴게요. 자, 과연 필립 피셔랑, 그리고요,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시즈 캔디 인수하고 했을 때 워렌 버핏도 동일한 생각입니다. 필립 피셔가 코카콜라 주식을 사고 워렌 버핏이 코카콜라 주식을 샀을 때 이 회사가 앞으로 자기가 죽을 때까지 성장할 거라고 장기적인 전망을 보고 샀을까요? 아닐까요? 장기적으로 이런 거 장기 투자하면 대박이 난다고 생각하고 샀을까요? 샀다 1번. 장기 전망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엄청난 성장할 것이라는 성장성을 보고 샀다 1번. 아니다 2번. 답이 없다. 답이. 전사님은 2번. 2번. 무궁화 만개님, 노령님, 라면 된다, 홍익 주시면 2번. 양배추 2번. 맞아요. 장기 전망을 가지고 산 게 아니야. 다만, 왜 샀느냐?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쌌기 때문이다. 이 회사 주식이 10,000원 정도를 해야 되는데 현재 주가가 5,000원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산 거예요. 예? 미래 전망이 아니라 지금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를 받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산 거야. 그런데 이게 그 다음 뭐 1년이 지나가지고는 적정한 가치가 실적이 좋아져가지고 12,000원이 되었습니다. 주가가 8,000원으로 올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해 볼게요. 5,000원에서 8,000원 올랐으면 많이 올랐죠? 예? 5,000원에서 8,000원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몇 프로 올랐습니까? 예. 60% 올랐네? 자, 60% 올랐다. 대박 났네. 무조건 판다, 안 판다? 판다, 안 판다? 60% 올랐습니다. 대박 났어요. 판다, 1번, 안 판다, 2번. 아이, 대박 먹었습니다. 자, 먹었다. 챙기자, 1번. 안 판다, 2번. 자, 우리 개인은 팔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팔질 않았어요. 60% 올라갔지만 팔질 않았다. 왜 안 팔았을까요? 적정한 가격이 12,000원인데 지금 얼마예요? 적정한 가격 대비 아직도 4,000원이 싼 거야. 싸기 때문에 안 팔아. 보세요. 이 위대한 투자자들은 지금 내가 수익이 얼마만큼 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결국 보면은 이 사람들은 앞으로 이 만원이라는 게 12,000원, 2만원 이렇게 적정한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서 투자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보니까 과도하게 저평가. 자, 벤자민 그레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0% 정도 칩니다. 마이너스 30% 이하 떨어져 있다면 이거는 무조건 살만하다 라고 해서 산 거예요. 근데 항상 그 갭이 유지가 되도록 주가는 올라갔지만 기업의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여전히 싸거든. 그러니까 보유예요. 여전히 싼 거야. 보유. 그 다음 분기도 보유 하다 보니까 장기 투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자, 적정한 가격이 20만원이 됐어요. 그런데 주가가 18만원이 됐어요. 그래도 싸다. 근데 적정한 가격이요 20만원에서 18만원으로 기업이 뭐 항상 좋을 수가 있나? 안 좋아가지고 떨어졌어요. 근데 이 주가가 18만원에서 그대로예요. 자,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때 적정한 가격이 왔으니까 뭐 한다? 매도한다. 그러면은 이제 장기 투자라는 게 자, 결국 뭐냐면 내가 이 주식 사가지고 한 50년간 가져가야지 해가지고 장기 투자를 나는 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단기 투자 또는 현재만 바라본 투자를 했을 뿐이야. 그런데 그 가치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저절로 뭐가 되는 거예요? 장기 투자가 되었다. 근데 저절로 장기 투자가 되었다 자체가 이익이 많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예? 이익이 많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이익이 어마어마하게 나겠지. 엄청난 이익을 냈다. 자, 이제 이 말의 뉘앙스를 보십시오. 결국 보면 나는 장기 투자를 해야지 돈이 벌린다가 아니라 저절로 나는 단기와 현재만 봤을 뿐인데 이게 장기로 간다는 것 자체가 이익이 붙었기 때문에 뭐가 된 거예요? 장기가 되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야, 이 작은 뉘앙스를 깨우치는데 제가 19년이 걸렸어요. 여러분들 지금 혹시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에 이해가 느낌이 좀 오십니까? 네? 느낌이 좀 오세요? 이 작은 뉘앙스
이거 하나 깨치는데요. 저는 19년 걸렸습니다. 저도 참 멍청하죠. 네, 그렇습니다. 19년이 걸려가지고 이 작은 뉘앙스 하나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목이 터져라고 지금 이제 하는데 소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요. 결론 이렇게 낼게요. 주가 전망은 1개월에서 3개월 전망만 하고 대신에 뭐 하라? 연결 투자하라. 3개월만 보고 하자. 3개월만. 3개월만 보고 저평가되었어? 그동안에 고평가가 되면 던지는 거야. 맞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요. 먹고 3개월 만에 만약 고평가가 되어버리면 한 달 만에 고평가가 되면 던지는 거야. 이거는 무조건. 저는 그게 몰랐어요. 작년까지도. 자, 단기로 보고 적정한 가치를 알아내고 그 적정한 가치를 넘으면 던지자. 첫 번째. 두 번째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장기 투자하면 된다 안 된다? 무조건 장기 투자 해야 된다? 아니다. 단기로 연결돼서 장기 투자는 저절로 되는 것이다. 이제 하나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또 두 번째. 개인들을 약 올리는 것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가치 투자해라. 어라? 지금 방금 나 혼자 이야기한 게 가치 투자 아니냐? 가치 투자. 어허. 이게 문제야. 가치 투자하라, 가치 투자하라 그러는데, 이게 뭔가 문제가 있어요. 원래 가치 투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냐면, 기업의 재무제표를 통해가지고, 적정 가치를 산출해요. 그래가지고 저평가니까 뭐한다? 저평가니까 매수.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워렌 버핏식 또는 뭐 요즘에 나오고 가장 최근에 많이 떴던 게 에드워드 다모다란의 어떤 적정주가 산출 방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치투자 저평가면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필리핀에서도 이런 식의 매수를 했다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사람들은요 돈이 굉장히 많아요. 운영하는 금액이. 그리고 투자할 수 있는 여력도 굉장히 장기간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투자할 수 있는 돈이 굉장히 많은 것도 아니고 시간이 아주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20대 초반에 했습니다. 20대 초반 중반. 예? 20대 초중반에 했으니까 10년을 보고 20년을 두고 플랜을 짤 수가 있지만 지금 이 방에 계신 분들 중에서 과연 20년 플랜 짜가지고 주식 투자 하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예? 20년 플랜을 짜고 할 수 있는 분이 그래서 1년에 나는 7%씩만 벌면 돼. 그러면 20년만 지나면은 엄청나게 불어 있을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하고 이 환경이 다른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했던 이 수익 났던 것만을 그대로 넣어가지고 가치 투자를 해라? 자, 근데요,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이거 봅시다. PBR이 0.5고, 퍼가 오면, 싼 주식 맞습니다. 그죠? 퍼가 오고 PBR 0.5면 되게 싼 주식이에요. 그래서, TV에 나온 애널리스트들이, TV는 전문가들이 그러잖아. 이 회사는 PBR이 0.5밖에 안 되고, 퍼가 5밖에 안 돼서 엄청나게 저평가인데, 무조건 올라가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텔레비만 나오면 그런 이야기 듣잖아요. 그죠? 예? 퍼가 어떻고 저떻고 저평가고, PBR이 저평가니까 이 주식 사라고. 앞으로, 딱 그런 사람, 그런 전문가 나오면은요, 조디를 팍 쉐리프. 예, 제가 작년에 그런 소리 했으니까, 작년에 여러분들이 제 타임머신을 타고 만났으면, 여러분들이 제 조디를 팍 쉐려야 돼요. 왜 그러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주식은요, PBR이 0.5, 0.5니까, 요 1 정도 되겠지. 0.5에서 1이 되면,
2배의 수익률이겠지. 뭐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반드시 가겠지라는 생각으로 샀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0.5가요 1이 안 되고 0.5 상태가 10년 가버려. 물론 10년 뒤에는 올라갈 수가 있는데 10년 가버리면 어떡하실 거예요? 근데 어떡하실 거예요가 아니고, 저는 이런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갖고 있는데 10년 가 꼼짝도 안 해. 맨날 0.5야 저평가인데 맨날 저평가더라. 이거 어찌 된 거냐 이거.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0.5가 0.5로 됐는데 갑자기 이 회사의 실적이 안 좋아지기 시작해요. 실적이 안 좋아지면 주가는 제자리인데 갑자기 1로 바뀌어버려요. 이거 이해하시는 분. 0.5가 퍼가 5인데 실적이 안 좋으면 퍼가 바로 그냥 10으로 올라가 버리는 거 아시죠? 이익을 못 내면. 그러니까 순식간에 주가는 올라간 것도 없는데 제자리에 있었을 뿐인데 갑자기 고평가 주식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런 거 허다하게 많이 봤다. 자, 뭐가 문제냐? 아, 이런 게 있더라. 이 회사가 퍼가 PBR이 0.5인 데는 이유가 있다.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회사는 성장성이든 뭐든 이 회사는 이 정도가 뭐다? 적당한 가치다라고 시장에서 인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거꾸로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지금요, 바이어, 엔터, 게임 이런 건 주로 지금 PBR이요 3 정도 되고 퍼가 30 정도 됩니다. 30. 이거 비싼 거예요? 싼 거예요? 비싸요? 싸요? 무진장의 은행주 같은 게 그런 거예요. 요거 무진장 비싸죠? 그러면은 가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주식은 아예 살 수가 없는 종목이죠. 그쵸? 그러니까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은 이런 거 떨어지기도 안 사, 이 사람들은. 왜? 이 사람들은 only 하나 뭐만 보고 있다. 재무제표를 통한 적정 가치 산출을 하는데,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바이오 주식 사고, 엔터테인먼트 주식 사고, 게임 주식 산 사람들은 전부 다 미친 사람인가? 전부 다 정신 나간 사람입니까? 요거를 사고 있는 외국인과 기관들은 전부 다 정신 나간 놈들일까? 아니라는 거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요거는요, 요거에 대해 시장에서는 요거는 PBR 3 정도하고 퍼가 30 정도의 값어치가 있다고 뭘 해준다, 시장에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 가격이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요, 저는 옛날에 이 워렌 버핏 같은 투자가 무조건 맞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10년이 가도 제자리야. 아, 결국 뭐냐면 우리한테는 그만큼의 큰 자금도 그만큼의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적정 재무제표만으로 시장의 인정 가치를 무시하고 재무제표만으로 짜여져 있는 가치 투자는 해서는 안 맞다 이거야. 결국 뭐냐, 시장의 인정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시장의 인정 가치를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지만 우리한테는 맞는 투자가 된다. 이걸 느꼈어요. 그럼 시장 인정 가치라는 게 뭐예요? 결국 뭐로 표현한다? 주가로 표현합니다. 주가. 왜 주가가, 대부분의 주가가 굉장히 거품도 많지만 하루에 보세요. 자, 이런 얘기 해볼게요. 어떤 주가가 여러분께 마치 드릴게요. 한 달 동안 고평가 될 수 있다 없다? 네. 한 달 동안 어떤 주가가 고평가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달 동안 고평가 될 수 있다 1번, 없다 2번. 한 달 동안 고평가 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흔하죠. 네, 한 달 동안 고평가 되는 거는 아주 흔해요. 아주 흔합니다. 자, 여쭤볼게요. 10년 동안 고평가 될 수 있는 종목이 있을까 없을까? 10년이 고평가 될 수 있는 종목이 있을까 없을까?
10년 동안 내리 고평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니까. 그러니까 자, 이 주가라는 게 고평가되어 있던 구간, 그 구간만 보면 시장의 인정 가치는 완전히 엉망이야. 이건 말도 안 되는 게 인정을 해준 거고 한 거지만, 만약에 10년의 데이터를 본다면, 10년의 값을 갖다가 평균을 내준다면, 요거는 시장의 인정 가치가, 값어치가 있어요, 없어요? 값어치가 있다, 없다. 있다 1번, 없다 2번. 한 달의 주가의 흐름은 우리가 고평가고 엄청난 극단적인 저평가 나올 수 있죠. 몇 달 동안 극단적인 저평가, 고평가 나올 수 있다. 그 10년을 본다면 우리가 시장의 인정 가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야, 요거를 깨우치는데 역시 19년. 참 시간 잘 간다. 자, 그러니까 주가가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게 시장의 인정 가치가 주가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중요해요. 근데 주가를 갖다가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주가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게 뭐예요? 주가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 뭐라고 그런다? 주가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 뭐라고 그래요? 차트가 바로 주가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 남원장이 지금 시장의 인정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차트가 정말 중요한 거구나. 진짜일까? 그 답은요. 진짜인지 아닌지 5분 후에 하겠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휴식 타임 5분요. 휴식 타임 5분입니다. 예. 5분 후에 5분만 쉽니다. 예, 자, 담배 한 대 하러 가실 분들은, 자, 담배 한 대 하러 가시고요. 화장실 다녀오실 분 화장실 다녀오고, 저처럼 물 한 잔 먹고 올 사람 물 한 잔 먹고 오겠습니다. 5분만 쉴게요. 좀 이따 뵐게요.
자, 다시 왔습니다. 출석 부르겠습니다. 자리에 계신 분 1번 부탁드립니다. 네, 자리에 계신 분 1번 부탁드릴게요. 혹시 지금 정멘토 강의 정멘토 모방 열렸는지 좀 확인 좀 해주시겠어요? 모방 열렸으면 제 강의를 끝내야 되거든요.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정멘토 모방 열렸는지 좀 확인 좀 부탁합니다. 정멘토 모방 열렸습니까? 아니면 안 열렸어요? 모방이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아무나 좀 확인 좀 부탁합니다. 예, 안 열렸습니까? 네, 그러면 계속 할게요. 오늘 한 빡세게 한번 해봅시다. 장 진짜 뜨거운 장 열리는데, 예, 오늘 오신 분들 그냥 빡세게 공부하고 빡세게 깨우쳐 가지고 빡세게 한번 벌어보시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 자, 참 제가 대학교 때부터 서울 올라가지고 지금 25년째 서울 살아도 이게 말투가 안 바뀌네 이거. 자, 계속 해볼게요. 자, 아까 차트 얘기했는데,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차트에 비법이 있다. 차트에 비법이 있다. 차트를 이렇게 21선 골드 크로스가 나면 어쩌고 저쩌고, 볼린저 밴드를 이용해서 이 타이밍에는 매수, 이 타이밍에는 매도, 일목균형표를 통해서 이 시점에는 매수, 이런 시점에서는 매도, 이 차트에서는 폭등주가 되고, 이런 소리 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있으면 앞으로 여러분들 브라더 미신 가지고 오바로코를 칠 준비를 해야 돼요. 오바로코 확 쳐버려야 돼요. 세상에 그런 투자가 어딨노? 주가가 그림으로, 하나의 기업이 그림으로 평가가 될 수 있다? 참 황당한 이야기. 맨날 차트만 가지고 얘기해. 차트만. 기업이 실적은 어디 갔노 그거? 아, 성장성이 있으니까 이 차트에서는 대박이 나온다. 무슨 뭐 희한해. 아까 제가 그랬죠. 어떤 얘기? 한 달의 고평가, 길면 1년의 고평가 있을 수 있다. 2년 동안의 고평가도 없습니다. 그리고 차트는요, 무슨 비법이야 차트가? 네? 무슨 비법이냐고. 차트는 보세요. 기업의 내재 가치가 없이 무슨 투자냐고 이게 차트가. 네? 그리고 결론은요 이거예요. 세계에서 차티스트로 성공한 대가가 단 한 명이라도 있나? 우리는 워렌 버핏이요. 네? 운영하는 회사 벅셔 해스웨이인데, 벅셔 해스웨이 주가가 한 주가 1억 8천이 넘어요. 1억 8천이. 한 주가, 주식 한 주, 그 주총이 이번 5월달에 했었나? 5월달에 주총했어요. 5월달에. 아니구나. 3월달에 했구나. 3월달에 했나? 예. 네. 그 주총을 하는데요. 주주가 몇 명이 오냐면 한 3만 명이 와요. 왜? 축제입니다. 축제. 이 오마하라는 그 시골 촌뜨기의 촌구석에서 축제가 열려. 축제가. 워렌 버핏 벅셔 해스웨이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거기에 갈래야 갈 수도 없어. 왜? 한 주도 못 가지고 있고 한 주 살 돈도 없으니까.
그 사람들, 워렌 버핏의 집무실에는 컴퓨터도 없다. 컴퓨터도. 차트는커녕. 필립 피셔나 이런 사람들이 골든 크로스 따져가면서 투자를 했을까? 에드워즈 다모다란 이런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공한 대가들은 단 한 명의 차티스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어떤 의미냐면, 차트는 우리가 수익을 내고 우리가 주식 투자에 성공하는데, 차트는 아무것도 몰라도 된다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해 드릴게요. 밑에 차트 절대로 배우지 마라. 배우는 순간 돈 까먹는 속도가 빨라진다. 정작 배워야 될 거를 안 배우고 차트를 배우면 뭔가 있을 것 같거든. 비법이 존재할 것 같아가지고 그 비법으로 달려 들어가다 보면 스스로의 무덤을 파는 게 차트. 차트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번 이 니프티 50의 초대형 장세에 가장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은 차트를 아예 볼 줄 모르는 사람이 될 거라고 제가 장담하지요. 차트 배운 사람은 자기 꿰매 빠져가지고 차트로 좀 흔들어 버리면 당장 도망 나와 버려. 도망 나오고 나면 이 회사의 내재 가치는 갈수록 커져가지고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차트로 흔들어 버리면 도망 나오기 바빠가지고 팔고 나면 도망가. 그래서 큰 시세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이미 다 차트를 대부분 다 배웠을 것을 이미 배웠는데 어떡하냐? 이미 몸은, 나의 손가락은 차트를 기억해. 이러니까 머리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미 배웠다면, 자, 몇 퍼센트만, 10%만 활용해. 10%만. 이게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 10%만 활용해라.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세 가지가, 첫 번째가 장기 투자가 능사다? 아니다. 장기 투자를 하려고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장기 투자가 된다면 이미 그 사람은 대박이 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장기는 가지고 있는데 맨날 본전이야. 5년 전에 산 게 아직도 들고 있는데 본전이야. 이거는 장기 투자가 아니죠. 가장 이런 투자가 멍청한 투자. 반성해야 돼. 물려가지고 막 몇 년씩 가지고 있는 투자. 두 번 다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5년이 되었다면 그 종목은 이미 5배 이상 10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제자리라면 처음부터 다시 나는 주식 투자 내 맘대로 하고 있네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의 몽둥이로 스스로의 채찍질을 가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내재 가치를 보면 된다? 내재 가치만 보고 하면 안 된다. 시장의 인정 가치, 뭐 주가라는 게 필요하더라. 세 번째, 그럼 주가만 있으면 되느냐? 무슨 기업의 가치도 없이 무슨 주가만 필요한 것이냐? 이것도 버리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개인들이요, 또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기보다는요, 이 전문가들이 나쁜 놈들이야. 아니, 전문가들이 나쁜 놈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전문가들은 나쁜 놈들이 아니고, 전문가들이요, 모자라. 네? 공부도 안 하고 멍청한 전문가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 사람은 순간적으로 수익을 많이 내면 똑똑한 줄 알아. 근데요, 그게 똑똑한 게 아닙니다. 항상 뭐예요? 그 수익을 냈을 때 그 원리가 무엇이고 그게 이론적으로 타당한가가 제일 중요한 건데, 그런 거는 잊어버리고 모든 것에, 순간적인 것에 사람들이 목숨을 맨다. 전 보는 거하고 비슷하죠. 그런데요, 전문가들이 TV 나와서, 저도 그래요. 자, 또 하나의 착각.
이 종목은 지금 수급상 외국인과 연기금이 많이 사고 있어요. 자, 연기금 따라 하면 수익 많이 낼 수 있다. 기관이나. 그쵸. 연기금 사고 있으니까, 와, 좋아! 와, 좋아.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아이러브 연기금. 이런 사람들이 있다.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투신이나 연기금을 따라 해볼까? 작년 1년 동안에요. 연기금이 주식 투자한 수익률 2.3%. 기관 투신에서 투자한 거 1.2% 나왔어요. 물론 주식시장은 마이너스 1%예요. 주식시장보다는 좋아.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작년 1년 동안 죽으라고 연기금 또 쫓아다닌 사람은 2.3% 본다. 죽으라고 투신 따라다닌 사람은 1.2% 봅니다. 이거 보려고 얘들 따라갑니까? 이거 보려고? 네. 이 연기금이요, 2008년에 수익률이 얼마인 줄 아세요? 마이너스 37%예요. 여러분들이 주구장창 따라다녀가지고 2008년에 마이너스 37%. 이게 얘네들이 아이러브 연기금 따라갈 가치가 있어요? 자, 물론 개인 투자자들은 이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되죠.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보다 나은 연기금을 따라 하자? 우리 예금을 해요, 예금을. 예? 1년에 2.3% 벌려면 뭐 한다고 주구장창 테레비하면서 새가 한 발이 빠지도록 연기금 따라고 투신 따라고 이렇게 합니까? 그래, 예금 놔두면 이거보다 많이 주는데. 채권을 해라, 채권을 차라리. 바보 같은 채권사도 1년에 5%로 받는다. 뭔가 이상하죠? 그런데 올해요, 롱숏 펀드가 대박이야. 올해만 2조가 들어와요. 왜 들어오냐 봤더니만 작년에요, 수익률 얼마나 냈냐면 7.2%를 냈어요. 7.2%. 와우, 어마어마하네. 예? 작년에 7.2%를 냈으니까 어마어마하다 이거. 오, 대단하다. 그러니까 돈 보따리 싸지만 지금 롱숏 펀드에 내리내리 가입하고 있는데, 개인들이 몰리는 곳엔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개인들이 몰리는 데는 돈이 있다, 없다? 있다 1번, 없다 2번. 개인들이 몰리는데 돈이 있다, 없다? 개인들이 몰리는데 돈이 된다 1번, 돈 안 된다 2번. 개인들이 몰리는 데는 유명한 그 격언 있잖아요, 주식 격언. 대중의 뒤안길에 꽃길이 있다라는 유명한 격언이 있어요. 자, 이렇게 돈을 무진장 갖다 넣었더니만 1, 2, 3, 4월달, 5월달 초까지 해가지고 이 거의 5달에 가까운 기간 동안에 롱숏 펀드의 수익률이 얼마일까요? 얼마나 벌었을까요? 네? 얼마나 벌었을까요? 이 5달 동안에 롱숏 펀드 개인들이 돈 싸지만 주고 들어갔는데 얼마나 과연 벌었을까? 롱숏 펀드 가르쳐 드리죠. 빵 퍼센트 벌었어. 빵 퍼센트. 10원 넘어 벌어서 그것도 4월달까지는 마이너스였어요. 5월달에 마이너스 회복해가지고 빵 퍼센트야. 야, 롱숏 펀드 잘 나간다. 롱숏 펀드 죽으라고 저거 가입했더니만 빵 퍼센트야. 참 개인들은 돈 안 되는 데만 가재. 예? 돈 안 되는 데는 어째 그리 잘 찾아가는지 몰라요.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한번 보자고. 밑에
배당 주식 펀드는 9.8%를 작년에 기록했어요. 근데 이 9.8%가요. 작년에만 나온 게 아니야. 재작년에도 나왔어. 작년에 삼성에서 운영한 배당주 펀드는요, 무려 19%의 이익을 냅니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요. 자, 왜 얘들은 이렇게 많은 수익을 냈을까를 아셔야 된다. 배당 주식 펀드라는 게, 그러면 배당만 받는 펀드냐? 아니. 배당이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주식 사가지고 주가가 제자리에 있거나 떨어지면 주식 팔면 손해볼 거 아니에요. 그때는 뭘 받는다? 그때는 배당 받는 거야. 1년에 4%도 뭐 주로 고배당 주식 들어가니까 4%대기 들어가거든요. 4% 이상 되는 거.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만약에 주가가 오르면 배당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주가가 오르면 배당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배당 받는다 1번, 안 받는다 2번. 주가가 오르면 올라도 계속 들고 있다가 배당을 받는다 1번. 올라갔으니까 팔아뿐다 2번. 주가가 올라가도 배당 받는다 1번. 주가 올라갔으니까 팔아뿐다 2번. 정답은 2번입니다. 배당 주식 펀드도 주식을 샀는데 주가가 배당 수익률, 1년 배당 수익률 4%보다 더 넘어서 버리면 주식 팔아버려요. 아하! 얘네들은 그러니까 배당만 먹는 게 아니라 최악의 경우 배당만 먹고 주가가 올라가면 주식을 팔아서 바로 그 차익을 얻는 구조예요. 이러니 대박이지. 최악의 경우는 배당만 받고 주가 많이 올라가면 주식 팔아가지고 돈 챙기는 겁니다. 이게 최고예요. 그러면 이걸 이야기하지. 자, 이 배당을 많이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이 회사가 실적이 어떻게 된다? 잘 나와야 되겠지. 배당 많이 준다고 이 회사 주식을 사느냐? 아니다. 실적이 좋아져야지만 되거든요. 실적이 좋은 데 비해서 주가가 어떤 상태? 저평가니까 매수를 하는 거야.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주가가 저평가지만 실적이 좋아지지만 주가는 안 오를 수 있어요. 배당주의 성향상. 안 오르면 배당을 받는 거예요. 근데 주가가 저평가니까 주가가 재평가를 받는다 하면 주가가 올라가죠. 그럼 매도. 결국 중요한 게 뭐예요? 결국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배당주에 투자할 때 이 배당 기업의 배당주의 적정한 주가가 얼마인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던 거죠. 이것 또한. 그러면 이제 하나의 개념이 잡힙니다. 결국 배당주도 실적을 기반하에 주가가 저평가된 걸 매수해가지고 두 개 중에 하나를 먹는다. 배당을 먹든지 주가가 다시 적정한 수준의 평가를 받아가지고 수익이 나면 매도를 하는 이 양방치기를 하는 그게 바로 배당주식 펀드의 아주 그렇죠? 큰 매력적인 부분이었어요. 자, 그래서 투신이나 연기금 무조건 따라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따라해봐야 아무 필요 없다. 그러면 하나 남아있네. 누구 따라할까? 누구 따라할까? 외국인을 따라할까 이제? 그럼 외국인 잘하니까 외국인 따라해보자. 그럼 외국인이 수익을 많이 있는지 안 많은지 알아봐야지. 자, 외국인은요 약 200개의 기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200개 중에 얼마나 수익이 잘 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외국인도 한 명이 아니야. 여기서 잘하는 놈이 있고 못하는 놈 또
맨날 꼬라박 놈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걸 우리가 몰라. 또 하나, 얘네들은 외국에서 돈을 가져왔죠. 얘들의 수익률은요, 환율도 고려가 돼야 돼. 근데 우리는 환율하고 관계 있어, 없어요? 우리의 투자 자금은 환율하고 관계 있다, 없다? 아무 관계 없네. 얘들은요, 주식만 하는 게 아니고, 자, 선물도 하고, 옵션도 하고, 채권도 하고, 요거를 종합적으로 운영을 하는, 즉, 합성 매매 전략을 펼치는데, 제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과연, 주식도 하고, 선물도 하고, 옵션도 하고, 채권 투자하고 계십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면서 나도 합성 매매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신 분들은 외국인을 따라 하세요. 근데, 나는 합성 매매 전략이 뭔지도 모른다. 들어보지도 못했다. 옵션 채권 선물 안 해봤다. 원래 주식이다. 이런 분들은 외국인이 절대 수급의 지표가 되지 않습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전문가들이나 TV에 나오는 애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기관이 팔고 있어. 외국인도 사고 기관도 사는 쌍끌이가 되고 있습니다. 막 이런 거 막 강조 많이 하잖아요. 네? 강조를 많이 하거든. 여기에 솔깃솔깃한 거야. 아, 쟤들이 사야지 주가가 올라가고 쟤들이 팔아야 주가가 떨어지는구나 라는 사람들이 착각을 얻을 수밖에 없고, 그 착각을 일으키게 만드는 놈들이 또 그런 놈들이야, 또. 자, 수급. 아주 단기에는 영향이 분명히 있다. 왜? 막 기관들하고 뭐 외국인들 막 싸그리 담으면 막 주가 올라가. 그런데 장기적으로는요, 영향이 전혀 없다. 전혀 없다. 그런데 덧붙여가지고 이게 있어요. 단기적으로 영향이 있고 장기적으로 영향이 없기 때문에 수급은 버려라. 버려야 된다. 근데 외국인하고 기관들 사는 종목들이 잘 가던데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사서 가는 게 아니라 그 종목은 원래 가는 종목이에요. 어떤 종목이었으니까? 적정 주가 대비 엄청난 저평가인 종목이 였으니까 가는 거라고. 수급이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가는 주식이라는 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얘들이 사서 간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지. 아무 얘들 필요 없다. 요거 없어도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해 드렸죠. 분명히 투신권들이 그냥 기관들이 사면 연기금들이 사는 종목들은 분명히 올라가던데, 그랬 따지면 제가 말씀해 드렸잖아요. 그랬 따지면 작년에 2% 벌으면 안 되지. 20% 벌었어야지. 왜 2%밖에 못 벌었을까? 걔들이 주구장창 산 종목, 올라간 종목들만 눈에 들어와서 그렇지, 걔들이 주구장창 사가지고 내리 빠진 종목은 눈에 안 들어와서 그래. 원래 모든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자들의 영원 불변의 법칙이 뭐냐면 산 종목은 떨어지고 본 종목은 올라가는 거예요. 본 종목은 올라가고 산 종목은 떨어지는 게 영원 불변의 법칙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자기가 본 종목 중에 떨어진 종목은 안 보거든. 자기가 봤을 때보다 쭉 떨어지면 에이, 그다음부터 안 봐. 근데 자기가 본 종목 올라가. 그럼 계속 봐. 그 계속 들어오는 거는 오른 종목은 계속 보는 종목이 되고, 떨어진 종목은 안 본 종목이지. 아시겠습니까? 수급은 전혀 필요가 없다. 버리라. 결국 중요한 게 뭐예요? 결국 모든 해답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이 적정 주가가 어디에 있냐에 모든 해답이 있다.
이거를 모르고 전부 다 투자를 하고 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자기 종목이 지금 싼지 비싼지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차트가 살아있네 이러고 있다. 차트가 살아있네, 올선 딱 살아가지고 잘 가네, 이런 소리 하고 있다. 제가 그 종목 좀 팔아야 될 것 같은데요. 아유, 지금 차트 이렇게 골드코스 나가지고 이렇게 잘 가고 있는데요. 말 갖고 가라 그러면. 물어보지도 말고. 도대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이번 바로 오늘 이 시점에 얼마가 적정가기, 내가 주식을 5만원이 적정가인데 자기가 현재 주가가 6만원짜리를 내리 사고 있으면서 비싸게 산지 싸게 산지도 모르고 들고 있다. 다만 6만원 주고 샀는데 6만 5천원이 되었다고 해서 본인은 굉장히 10% 가까이 수익이 났다고 해서 싸게 샀다고 생각을 하고 앉아있다. 나중에 얼마 될 건데 당장 좀 있으면 5만원 떨어질 거는 생각도 하지도 않고. 이게 문제. 그래서 모든 위대한 투자자들은 어디에만 관심을 두었냐면 바로 이 적정주가가 얼마일까에 관심을 두고 여기에만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평생을 다 바쳤어요. 평생. 워렌 버핏도 그렇고, 필립 피셔도 그렇고, 벤자민 그레임도 그렇고, 다모다란도 그렇고, 피터 린치도 그렇고, 예? 이 사람들이 평생을 과연 이 적정주가가, 이거를 알아내는 과정 속에서 테스트하고, 사보고, 팔아보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워렌 버핏이 우리나라의 포스코를 사가지고, 18만원에 사가지고, 가지고 있었다. 포스코가 굉장히 성장할 것 같아서, 아니다. 30만원 돼야 되는데 왜 18만원이 그 싼 거야. 그래서 갖고 있었어. 근데 30만원 넘었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때가 50만원 가까이 올라가니까, 워렌 버핏이 한국 대구 왔어요, 대구. 한국 와가지고, 나 포스코 갖고 있다. 하니까 사람들이, 와, 워렌 버핏 갖고 있다. 사자! 할 때 워렌 버핏 뒤통수 치고 다 팔아먹었습니다. 왜? 주가가 60만원, 70만원 올라가니까 고평가가 돼버리거든. 신나게 팔아버리지, 뭐, 기분 좋게. 사람들은 그게 성장성인 줄 알아. 사람들은 워렌 버핏이 포스코를 샀을 때 성장할 거라고 산 줄 착각을 하고 있는데 성장이 아니라 쌌던 거지. 뭐에 비해서 싼 거예요? 적정한 주가에 비해서 쌌을 뿐이야. 그거를 놓치고 있습니다. 그거를. 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결론 내려드리겠습니다. 결론. 주식 투자의 필승법은 있습니다. 근데 기업의 적정 주가를 모르고서 절대 이 주식 시장은 멘탈 게임이에요. 주식을 여러분들이 좋은 주식을 들고 있게끔 하질 않습니다. 왜? 좋은 주식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놈은 그 물량을 뺏어 먹어야 돼. 모르는 사람들을 흔들어 가지고 그 물량을 뺏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절대 가만히 안 놔둬요. 주식시장에서. 그래서 본인의 주가가 적정 주가를 안다면 이 주식이 야 아무리 흔들려면 흔들어라. 나는 그걸 안 한다. 이 주식 싸한 건데 뭐. 이렇게 버티기 위해서는 가장 든든한 백. 얼마가 적정 주가인지는 알아야 된다. 그리고 적정 주가를 찾아서 3개월 단위, 왜? 분기 실적이라는 걸 발표하니까 분기 실적에 맞춰 가지고 대응을 하는 겁니다. 대응을 하는 거. 자, 봅시다. 케이스 하나만 보여드리고 추천 종목 들어갈게요. 자, 제가 2월 6일날 현대하이스코라는 종목을 추천합니다. 그죠? 41,500원에 목표가 5만원을 두고 손절가 35,000원을 두고 추천을 합니다. 이거를 추천하고 나니까 자 봅시다. 이때가 추천 당시에요. 보세요. 이 가운데 선이 바로 적정 주가입니다.
이 가운데 선이 적정주가예요. 이 적정주가를 보고 요 밴드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실적이 개선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만 보고 여기에 비해서 지금은 저평가이기 때문에 매수했습니다. 저평가이기 때문에 매수했어요. 자, 그런데 주가가요 최고점인 68,000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68,000원에 제가 지난주에 매도하라고 해놨죠. 매도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68,000원까지 올라갈 줄 알았느냐? 알았겠어요? 몰랐다. 이걸 어떻게 하노? 저는 다만요 5만원이 적정가가 되어야 되는데 5만원보다 쌌기 때문에 산 거예요. 근데 주가라는 게 딱 보시면 이 적정한 가치만큼 올라갔다가 여기 가치 적정주가 딱 오니까 또 매수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고평가 영역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뭘 했을까요? 매도를 하는 거지. 그래서 매도를 했습니다. 볼까요? 자, 이게 지난주입니다. 현대하이스코 41,500원에 사서 68,000원에 팔았습니다. 딱 3개월 걸렸어요. 63.9%. 이게, 자, 신고가가 나오는 종목들, 절대적으로 사람들은 목표가를 못 찾습니다. 그런데요, 목표가는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이런 제가 만들어낸 전 세계에서 유일한 재무제표를 차트로 만든 밸류밴드에서는 이 68,000원의 목표가가 나오더라. 자, 그러고 나서 보세요. 이번 주에 어떻게 됐는가? 장중 순간적으로 7만원을 찍었는데 저는 68,000원에 매도한 이후에 지금 떨어졌어요? 올라갔어요? 떨어졌습니까? 올라갔습니까? 떨어졌어요? 올라갔어요? 떨어지죠? 떨어진다. 이게 바로요. 주가는 일반적인 뭐 21선, 61선 이런 거에 목표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재 가치와 시장의 인정 가치 안에 그 주가가 형성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케이스가 이제 삼성전자 케이스도 있고 그런데 하나케미칼도 있는데요. 바로 개념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번 주에 주말에 추천한 종목입니다. 1번 현대증권이에요. 현대증권. 현대증권을 보시면, 자, 밸류밴드의 최상단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비싼 주식입니다. 이 정도면 여기가 고평가예요. 그런데 왜 제가 여기를 진행해서 여기가 최대 목표가 여기가 나하고 1차 목표가 7,300원 정도가 가능하냐면 무슨 가치가 있어서 M&A 가치라는 게 있는데 M&A는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게 지금 현대증권이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으면 최한 30% 정도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을 거예요. 그러면 주가는 고평가가 되어 있는 이 단계가 바로 적정주가로 바뀌는 거예요. 즉, 제가 증권주들 적정주가를 싹 다 두들겨 보니까 가장 적정주가 저평가되어 있는 삼성증권이 참 저평가가 되어 있어요. 근데 현대증권은 훨씬 더 비쌉니다. 그렇지만, 경영권 프리미엄을 생각해 보면, 이 주식은 비싼 주식이 절대 아닙니다. 자, 두 번째, S오일인데, 요 밴드의 각도를 보세요. 밴드가 상향이에요, 하향이에요? 밴드가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밴드가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쭉쭉쭉 떨어지고 있네. 맞습니까? 떨어진다 1번. 밴드가 올라간다 2번. 밴드가 떨어진다 1번. 밴드가 올라간다 2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춘사님, 회오리님. 네. 안 들리세요?
자, 제 목소리 들리시면 1번요. 제 목소리가 들리시면 1번요. 네네네. 밴드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기업의 실적 가치와 시장의 인정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근데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떨어지던 밴드가 갑자기 이 구간에 보면 밴드가 계속 떨어져요? 아니면 상승으로 전환됩니까? 떨어집니까? 상승으로 전환돼요. 밴드가 상승으로 전환되네. 맞습니까? 맞습니까? 밴드가 상승으로 전환된다 안 된다? 된다 1번, 안 된다 2번. 갑자기 조용하시네 전부 다. 네. 밴드가 상승으로 전환이 돼요 안 돼요? 상승으로 전환되죠? 그러면 주가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 노란색 바로 무슨 주가, 적정 주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고. 얼마 75,000원대까지 달려가야 몇 개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밸류밴드 우리의 적정 주가는 얼마에 한 번씩 바뀐다. 3개월을 보고 가자 그랬잖아요. 실적 발표가 3개월 분기니까 3개월 안에 이 가격이 올라가야지 정상적인 가격이란 말이에요. 이래서 밸류밴드에서 S-오일은 매수 타이밍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자, 저는 대형주밖에 추천 안합니다. 원래 저희 회원들한테는요, 저는 대형주밖에 안합니다. 그런데 또 이게 세미나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아이고 내 손은 또 소형주 잡주를 기억해 이러신 분들 많잖아. 그래서 쓰잘데기 없는 잡주 하지 마시고 되는 잡주도 되는 소형주도 있더라. 그래서 제가 보시면 자, 밴드가 하향이에요 상향이에요? 밴드가 상향입니까 하향입니까?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에서는 하향이죠. 하향인 구간에서는 주가가 올라가지도 못하고 올라가도 빌빌 희발이가 없어. 그런데 떨어지던 하향에서 하향 구간에서 펴지면서 올라가는 게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보이네. 맞습니까? 이러면은 적정 가격은 여기지만 그간에 소외받았던 흐름들에 대해서 자기 원래의 자리를 향해서 달려가는 시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추천 종목은 다날로 드릴게요. 요거 세 종목 다 전부 다 밸류밴드 요거는요 전 세계에서 만들 수 있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재무제표와 시장의 인정가치를 차트로 만들어낸 유일한 사람입니다. 아, 이거 고생 많이 했어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자, 결국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 해드릴게요. 자, 오늘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해드렸지만 도대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적정 가격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투자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럼 적정 가격 구하는 게 정말 그렇게 어려운 걸까? 아니에요. 제가요, 교육을 계속 적정 가격을 구하는 나무누이의 워렌 버핏의 적정 주가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거는 교육을 4시간짜리를 했어요. 4시간짜리를 44만원 받고 했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는 확실히 어려워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아주 쉬운 저만의 나무의 적정주가 구하기는요 2시간이면 끝나요. 2시간에 22만원이면 끝납니다. 그럼 그걸 배우고 나면 여러분들은요 무엇을 알게 됐냐면, 아하,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저평가가 되어 있는지 고평가가 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밸류밴드를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는 없지만은요 적정주가를 구하는 법은 반드시 배우셔야 돼요. 그러고 나면 어떠한 게 생기는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저한테 배운 사람 배우면은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자, 요걸 안다. 무엇을 하냐면 바로 요걸 합니다. 이번 분기에는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의 적정 가격은 얼마고 아래 위로 얼마만큼의 금액으로 안에 주가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예? 사실은 이렇지는 않아요. 제가 하이닉스의 적정 주가를 그림을 그려보면은요, 좀 제대로 그려보면 어떤 식의 그림이 나오냐면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옵니다.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올 거예요. 이 정도 수준. 자, 여러분들은요 적어도 밸류밴드를 만들 수 없다면 이 정도의 가격대가 형성돼야 된다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이 정도 가격 안에서 주가가 머물러야 되는데 주가가 여기에 있다.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거? 네? 떨어져도 걱정이 됩니까? 차트 깨져가지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적정 가격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주가가 여기 있대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예? 적어도 이 정도의 그림은 그려 나갈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가진 현재 주식의 적정 가격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장기 성장성이 있니 없니, 그래서 나는 보유를 하니 마니, 그런 투자는 이제는 다 그만두셔야죠. 이제는 바뀌어야죠. 제대로 된 투자를 하려면. 그래서 제가 항상 적정주가를 외치는 이유가, 적정주가를 알면 주가가 아무리 흔들려도 우리는 애시당초 흔들리지가 않는다. 꿈쩍도 안 한다. 어이, 그래? 많이 팔아라. 기관파, 저는 그래요. 저하고 우리 회원들은요, 우리 종목이,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막 팔아가지고 막 떨어져요. 그럼 우리 회원들하고 저하고는요, 웃습니다. 원장님, 우리 놀러 가시죠? 예. 왜 그럴 수 있느냐? 아이고, 지가 죽이면은, 적정 주가가 얼마인데, 지가 죽이면 얼마나 죽이겠어? 그러고 나서 한 달 있으면은요, 벌써, 본전 넘어와서 다 이쪽으로 다 달려가요. 걱정도 안 하고 합니다, 전부 다. 왜?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가장 강력한 우리는 적정 주가가 얼마인지에 대한, 우리 이 재무제표를 통한 이 밸류밴드만으로도 다 끝냅니다. 끝내. 그거였다. 자, 여러분들도 항상 거기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끝으로 정리하기 전에 안내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우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금액이
VIP하고 문자 회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VIP는요, VIP하고 문자 회원 똑같습니다. 둘 다 5종목이에요. 5종목 투자입니다. 딱 포트에 5종목만 꾸려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우리 전 회원은 동일하게 같이 가는 거예요. 계속 같이 갑니다. 근데 VIP와 일반 문자 회원을 왜 나눠놨느냐? 투자 금액이 VIP는 최하 5천 이상 5억까지 5천에서 5억까지의 투자자들을 위한 종목으로 세팅을 합니다. 근데 일반 문자 회원은요 5천 이하 뭐 4천만원 이하, 그러니까 5종목은 5종목인데 한두 종목씩은 달라요. 왜냐면 VIP 회원들한테는 제가 여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얘기를 안 했는데 VIP 회원들한테는요, 예, VIP 회원들은 삼성전자 125만원에 125만원에 적극 추천이에요. 포트에 30% 이상 담아라 이랬다고. 삼성전자에 30% 이상 담고 10억 있는 사람만 있었는데 10억 있는 사람한테는 7억 담아라 했어요. 7억을 삼성전자 몰빵 7억을 했어요. 그런데 주식 투자자 3천만원 하고 계신 분한테 3천만원 하고 계시는데 삼성전자 사세요 하면 삽니까? 사라! 그래서요, 종목을 투자 금액에 맞게끔 나눠 놓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VIP가 더 좋은 종목 준다, 문자 회원이 안 좋은 종목 준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투자 금액이 5천 이상에서 5억 정도 되시는 분을 적정한 포트와 5천만원 이하 되시는 분의 포트는 같으면 안 돼요. 금액이 작은데 위에 VIP로 오면은요 당해요. 왜냐면 5억이 매도 쳐버리면 주가 확 떨어지거든. 그쵸? 그래서 소액 투자자 보호용으로 따져보면 문자 회원을 만들었어요. 근데 또 금액이 좀 크신 분들이 요거 돈 좀 싸게 들으려고 밑에 요거 했다가는 또 안 맞습니다. 다 그에 맞춰서 한 거예요. 그래서 자, VIP 3개월에 330인데 미리부터 고지하겠습니다. 저는 첫째, 한 달 회원 안 받습니다. 왜냐면 지금 제가 한 종목 저는 전부 다 대형주만 합니다. 대형주만 하는데 전부 다 밸류밴드 가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한 종목의 평균 보유기간이 2개월에서 3개월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만 들어와 가지고는 아예 맛도 못 보고 나갑니다. 맛도 못 보고 이렇게가 되겠나 이런 소리 할 거니까 들어오지도 마세요. 아예 하지도 마라. 기본이 3개월입니다. 3개월이고 3개월에 330인데 NO! 지금 전화해서 저하고 전화해서 가입하실 분들은 265만원입니다. 265만원 해드리고 문자 회원은 그대로 165만원입니다. 그래서 문자 회원보다 VIP 회원은 100만원만 더 내시면 저하고 VIP 회원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165만원, 265만원은 중요한 게 아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얼마만큼 함께 같이 살아갈 수 있느냐, 그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추천하는 종목은, 우리 회원들이 보유할 종목은 필패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드릴게요. 물론 주식을 사서 바로 올라가지 않는 경우도 많다. 예. 그런데 시련은 있지만 내재 가치를 기반에 두고 한 투자이기 때문에 실패가 없습니다. 종목을 바꿀 경우에도 이 종목으로 실패를 할 것이기 때문에 바꾸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한 종목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 종목이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어. 그렇다면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 옮기는 경우는 있어도 이 종목이 내리꽂아서 손해볼 것 같아서 샀다가 손절매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을 것이다. 그게 저의 적정 주가를 기반으로 한 투자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165만원, 265만원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 금액을 지불하시고 이 금액이 낸 만큼의 10배를 벌어 가셔야 됩니다.
10배를, 최소한 5배를 벌어 가셔야 되고, 10배를 벌어 가셔야 됩니다. 이 금액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거 받아가 제가 살림살이 안 나아집니다. 요거 받아가지고 살림살이 안 나아져요. 요거는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하겠다는 첫 번째 자그마한 약속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요, 이금을 받을 생각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약속으로 받는 거고, 저는 나중에 우리 회원들한테 돈 많이 받을 겁니다. 많이 받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약속금만 받는 겁니다. 많이 받는다? 왜 많이 받을까요? 저는 많이 받을 겁니다. 왜? 최대한 많이 벌어드릴 겁니다. 최대한 많이 벌어들여서 저는 그게 합당한 최대한 많은 금액을 벌어들인다면 제가 얼마 달라고 얘기 안 해도 알아서 뭐 좀 챙겨주시겠지. 소주도 한잔 사고. 제가 회를 좋아하니까, 부산 사람이니까, 고향이 부산이니까 요즘같이 이 시간에 이런 거 좀 한 번씩 또 서울로 보내주시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문자 회원은 165만원 대신에 VIP 회원은 330만원짜리 다음 달에 33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265만원에 받겠습니다. 그리고 회원이 되거나 안 되거나 반드시 받아야 될 적정 주가를 구하는 법, 요거는 드디어 제가 날짜를 잡았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 며칠이죠? 25일인가요? 다음 주 토요일. 이번 주 이제 토요일,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서울 종로에서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 오프라인입니다. 자, 지방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그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온라인 교육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입니다. 자, 로렌조님 안녕하세요. 굉장히 늦게 들어오셨네요. 우리 사이트에 제 블로그에요. 로렌조님 늦게 들어오신 분 잘 들으세요. 제 블로그에 네, 안녕하세요. 지금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녹화를 하고 있으면 오늘 11시 이후에 녹화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제 블로그 오셔가지고 제 블로그 들어가셔가지고 주간 투자 전략을 클릭하시면 오늘 방송한 내용이 다 나와요. 그래서 앞부분을 좀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적정 주가 구하기 교육은요, 오프라인에 서울에 계신 분들은, 서울 근처에 계신 분들은 서울 종로 5시에서 7시 오프라인, 그리고 지방에 계신 분이나 오프라인 교육을 참석 못 하시는 분들은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온라인 교육을 참여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교육 참여하시면 되고, 접수는 수요일까지 받겠습니다. 수요일까지 접수 받고, 교재를 제가 준비를 해서 또 교재를 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요,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저하고 함께 한 2시간입니다. 함께 한 2시간 동안에 많은 거를 배웠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좋다. 나는 그러면 나무는 원장하고 뭐 문자든 VIP든 한번 해보겠다. 자, 문자든 VIP든 한번 해보겠다. 뭐 자세하게 좀 한번 상담을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 7번입니다. 7번을 써주세요. 일단 지금 뭐 저녁은 늦었지만 통화 한 통화 해보고 싶다. 남원장이나 통화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7번 쳐주세요. 7번. 자, 남원 원장하고 통화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 그럼 제가 지금 전화번호 불러드릴 겁니다. 통화 한번 해보시겠다 하시는 분은 7번. 자, 그리고 나는 종목 발굴 적정 주가 구하기 요거 교육 신청해야 되겠다. 요거 신청하실 분들은 지금 3번을 눌러주세요. 아하, 적정 주가 요거 배워야 되겠다. 이거 적정 주가.
적정주가 요거 신청해야 되겠다. 3번. 아이고, 네임도, 이름도 적정주가시네요. 적정주가. 자, 회원 상담 한번 해보시겠다. 7번. 그리고 적정주가 구해보고 싶다. 3번. 자, 그러면은요. 전화 주실 분 위해서 전화번호 남겨드립니다. 전화번호는요. 자, 하나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 1544에 453 하나번입니다. 지금 1544에 4531 1544에 4531 여기로 이제 방송을 끝나고 나서 전화를 주십시오. 적정주가님, 오늘 전화 주시겠어요? 아니면 내일 전화 주실 거예요? 오늘 전화 주시겠어요? 네. 오늘 주셔도 되고 내일 주셔도 되고. 오늘 주신다면 내일요. 예, 그러세요. 그러면 내일 전화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전화 주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강의는요.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모쪼록 이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장은 자, 화끈한 장입니다. 화끈한 장이 열릴 거니까 이 화끈한 장에서요. 수익 많이 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자, 늦은 밤 고생 많으셨고요. 끝까지 자리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기 하실 분들은 저 블로그로 오시면 돼요. 네이버 블로그. 나무누 찾으면 나오죠. 네, 나무누의 블로그, 나무누의 밸류밴드 프로 투자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나무누 검색해서 제 방에서 다시 보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한 주 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주 일요일날 저녁 9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